안녕하세요. JSP 처리 과정 및 웹 요청과 응답 발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발표에는 저희가 와스 서버까지 봤어요. 웹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하면은 정적 콘텐츠는 웹서버가, 동적 콘텐츠는 와스가 처리를 해서 응답을 해줘서 클라이언트가 웹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 와스 서버가 받은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와스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기능이 뭔지는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와스에는 웹서버와 웹 컨테이너가 들어있는데, 웹서버는 정적 페이지에 대한 응답만 가능하기 때문에 웹 컨테이너에게 요청을 보내버려요. 그리고 웹 컨테이너에는 동적 페이지를 가져오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서블릿. 즉, 서블릿은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필요한 인터페이스인데요. 웹 서버로부터 요청을 받은 웹 컨테이너는 스레드를 생성을 하고 스레드에서 각각 알맞은 서블릿에 연결을 하게 돼요. 저는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사실 스레드에 대한 개념을 좀 새로 알게 되었는데 이것까지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개인적으로 참고했던 좋은 영상이 있어서 이거를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릴게요. 시간,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딱 이렇게만 말하고 넘어가면은 너무 무책임해 보이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그리고 햄버거 가게에는 햄버거 레시피가 있죠. 이 레시피를 저희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흔히. 그리고 이 레시피를 보고 이제 요리사가 햄버거를 조리를 해요. 이 레시피를 실행한다. 레시피대로 햄버거 만드는 거를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요리사가 한 테이블 안에서 햄버거를 만드는데 여기서 뭐 패티도 굽고 야채도 씻고 토마토도 이렇게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한 테이블 안에서 여러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이거를 한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빵을 자르는 스레드, 패티를 굽는 스레드, 야채를 씻는 스레드가 실행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요청에 맞는 스레드가 생성이 되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서블릿과 연결이 되어서 추가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블릿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 건데요. URL마다 HTTP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이 사진은 HTTP 요청과 응답에 대한 코드를 예시로 제가 가져온 거예요. 보기만 해도 길죠? 근데 이제 URL이 무지하게 많아지면, 즉 처리해야 하는 로직이 여러 개라면 이 긴 코드들을 계속 엄청 많이 써줘야겠죠? 당장 이렇게 하나만 봤을 때는 열 몇 줄 추가하는 건데 싶을 수도 있겠는데 개발자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든 이거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욕구가 드는 상황이죠. 그러면 저 여러 줄의 코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과 이렇게 메소드 호출 한 줄로 간단하게 끝내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사실 HTTP 서블릿 리퀘스트 메서드를 잘 호출해주기만 하면은 위에 이 복잡한 코드들은 생략을 해도 돼요. 즉 서블릿에서 잘 정의를 해주면은 메소드를 활용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서블릿은 인터페이스인데요. 이렇게 서블릿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들을 잘 이용해서 개발자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대로 구성해주면은 개발자들은 처리 로직에만 집중하고 HTTP 요청이나 응답에 대한 코드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블릿이 인터페이스라고 했는데 이건 서블릿 인터페이스의 일부를 제가 캡처해온 사진이에요. 다양한 메소드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서 적절하게 메소드를 사용함으로써 아까 언급했던
이런 요청과 응답도 간단하게 한 줄로 끝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서블릿을 사용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타이틀에서 스프링 웹 MVC를 곁들인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서블릿 그 자체보다는 서블릿을 사용하는 스프링 웹 MVC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제가 먼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띵지 옷가게를 차렸어요. 가게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직원이 저 한 명뿐이라 손님들이 오면은 모든 요청을 제가 다 처리하고 응답해 줘야 됐어요. 상품 요청 받고, 요청 받으면 창고에서 사이즈 찾아서 해당 제품 가져오고, 상품 설명도 해주고, 결제도 해주고. 자, 듣기만 해도 일이 끝나면 제가 녹초가 되어 있을 것 같죠? 제가 좀 기간이 지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직원을 몇 명 더 고용을 했어요. 저는 전담 매니저 역할로 맡아서 요청만 받고 각 구역에 지원들을 배치해서 손님들의 요청을 전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은 각자 맡은 계산, 상품 설명, 창고에서 상품 가져오기, 이런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서 요청을 처리해서 저에게 결과를 가져다 주면은 제가 그걸 다시 손님들에게 최종적으로 응답을 해주는 방식이었죠. 훨씬 가게가 돌아가는 방식이 효율적으로 변했죠. 여기서 전담 매니저라고 했던 제 역할이 바로 디스패처 서블릿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한 게 이렇게 되는 건데, 선이 잘 안 보이네요. 화살표예요.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은 스프링 MVC 패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서블릿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할 때 이렇게 앞단에서 요청을 다 받아요. 요청에 부합한 컨트롤러를 찾아서 작업을 전달하고, 이렇게 로직을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뷰로부터 다시 받아서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이 8번까지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씩 봐볼게요. 처음에 클라이언트에서 어떻게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요청을 바로 보내지? 궁금할 텐데, 웹 XML에서 서블릿 관련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블릿 태그 안에는 어떤 파일을 서블릿으로 사용할 것이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 파라미터 밸류 태그를 보시면 경로와 파일명을 지정을 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서블릿 매핑 태그 안에서 URL 패턴이 슬래시 하나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설정 덕분에 클라이언트의 모든 요청이 저희가 설정한 앱 서블릿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할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경로를 설정을 했잖아요. 서블릿 컨텍스트 XML을 확인을 해볼게요. 보기만 해도 갑자기 많아졌죠.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여기서 설정한 값들이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사용되는 거라는 점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해당 요청을 매핑한 컨트롤러가 있는지 검색을 해요. 핸들러 매핑은 원하는 핸들러를 찾아오는 역할을 수행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이거를 좀 검색을 해서 어떻게 코드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나 찾아봤는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야 되고 좀 복잡해서 그거는 살짝 생략을 했고, 그냥 원하는 핸들러를 찾아오는 역할을 수행하는 친구라고만 전달을 할게요. 지금은 큰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에 보시면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선언이 되어 있고, 괄호에 value로 특정 경로가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URL이 이렇게 로그인으로 끝날 때 이걸 겟해 와서 이 요청을 매핑한 컨트롤러가 있는지 쭉 살펴봐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러가 있다면은 그 안에 내용을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컨트롤러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고 결과를 출력할 뷰의 이름을 이렇게 마지막에 return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사진만으로는 좀 이해가 힘드실 수도 있어서 다시 가져와 봤어요. 현재 value가 슬래시로 되어 있는데, 실제 URL 상에서는 예를 들어 http localhost 8080일 때 이 컨트롤러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에 무수한 처리 로직들이 들어있죠? 예를 들어 뭐 서비스에서 무언가를 가져온다던가 만들어준 DTO의 객체를 생성한다던가 등등. 이런 작업이 끝나면 네, 이제 홈이라는 이름을 가진 뷰를 출력해달라고 마지막에 리턴을 해줘요. 즉 이렇게 뭐 리턴 로그인, 리턴 리다이렉트 이런 식으로 뷰의 이름을 리턴을 해주는 거죠. 자, 잠깐 다시 전체 흐름도를 보고 갈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본 거는 URL로 접근 요청을 했고 그걸 디스패처 서블릿이 받아서 해당 요청을 매핑한 컨트롤러가 있는지를 검색을 하고 그 컨트롤러에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를 하고 결과를 출력할 뷰의 이름을 다시 디스패처 서블릿에게 리턴을 해줬어요. 그럼 이제 뷰를 얘는 다시 바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는 거냐? 아니죠, 아니죠. 컨트롤러에서는 뷰의 이름을 리턴만 해줬어요. 그럼 이제 컨트롤러에서 보낸 뷰의 이름을 바탕으로 처리할 뷰를 탐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봤던 뷰의 이름은 사실 굉장히 짧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를 보자면 이제 아까 제가 서블릿 컨텍스트 XML이 갑자기 너무 복잡해요. 일단은 뭐 여기서 서블릿에 관한 설정들을 하는 것만 알아두고 넘어갈게요. 라고 했는데 그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한 가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서블릿 파일 안에 이제 빈이 들어가 있죠. 서블릿은 이 빈들을 호출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턴한 뷰 앞에 이렇게 경로를 붙이고 뒤에는 JSP라는 확장자를 붙여서 인식하겠다를 여기 뷰 리졸버에서 이렇게 여기 뷰 리졸버에서 설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여기 좌측 익스플로어에 있는 뷰의 파일을 이렇게 짧은 네임만 갖고도 올바르게 확인해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전체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저희가 컨트롤러에서 서비스 DAO, DB까지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처리들을 했고 그 다음에 뷰 이름을 리턴을 한 거잖아요. 이제 뷰에서 동적 콘텐츠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컨트롤러에서 진행했던 요청 처리 결과를 이제 뷰에 보내주면서 단순 뷰가 아니라 뷰 플러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는 잠깐 정적 페이지에서 거쳤는데 이제 뭐 DB까지 거쳤고 그거 데이터를 가져오면서 완벽하게 동적 페이지가 됐어요. 그러면은 일단 처리 결과를 뷰에 송신해주고 처리 결과가 포함된 동적 페이지가 된 뷰를 디스패처 서블릿에게 보내주고 이제 얘는 이거를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해주는 과정으로 끝이 나요. 그럼 이거 말고 제가 처음에 따로 정리했던 흐름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처음에 유저가 웹 브라우저에서 URL을 요청을 하면은 웹서버에서 정적 콘텐츠들에 대한 응답을 해주고 나머지는 WAS로 넘어가요. 스프링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이 요청들은 디스패처 서블릿이 받고 아까 서블릿 컨텍스트에 여러 빈들이 있었잖아요. 이렇듯 필요한 빈들의 역할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거를 호출해서 컨트롤러에 넘기면은 컨트롤러는 요청들을 처리를 하면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모델에 접근하고 이제 DB에 접속해서 결과를 얻어내죠. 이렇게 컨트롤러가 결과를 얻어내서 다시 받았어요. 그럼 그거를 뷰에 전송해서 동적 페이지를 완성한 다음에 그걸 다시 디스패처 서블릿에게 전달을 해줘요. 그럼 그걸 WAS가 받고 WAS 다시 웹서버에 넘겨서 웹서버에 응답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웹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웹브라우저에게 응답을 해서 출력을 해주면 끝이 나요. 처음에 이거 되게 복잡하다 생각을 했는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흐름이 좀 이해가 되시죠? 진짜 길었는데 이제 끝이 났네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이 흐름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세부적인 설명들은 좀 생략하면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사이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들을 제가 공유를 할 테니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그리고 조금 설명이 얕게 하고 끝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고 좀 궁금한 내용이 더 있다 하면은 이 링크를 제가 더보기란에도 달아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사이트들을 참고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음, 내가 좀 이해해서 정리해서 설명한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진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